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종로 YBM4U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자, 2월에 있는 두 번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인 발렌타인데이 날 보는 시험, 2월 14일 날 시험을 대비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드리면 그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 며칠 동안 진짜 밤잠 못 자고 다크서클 보이시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5월 달에 바뀌는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이 거의 끝을 보는 토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20개 정도는 맞춰드리고 싶다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안의 구문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자, 제안의 구문 그럼 뭔지 아실 것 같죠? 아, 제안의 구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해줄까? 이런 부탁이나 요청이나 호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Part 2에서는 보통 6개에서 9개 정도, 그리고 Part 3, 4를 합쳐서 10개 정도 문제가 나오니까 거의 최소 한 14, 15문제에서부터 최대 많이 나오면 20문제까지를 커버하는 굉장히 알짜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 강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문제 푸는 법만 잘 정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요 최소한 20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한번 확인해 보냐면요, 최신 경향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즘에 나오는 시험들에서는 Part 1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요. 자, Part 1에서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이 7개고 인물이 없는 사진이 3개라는 건 예전부터 고정적으로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패턴입니다만, 요즘에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 중에 2개 정도가요, 인물이 없는 사진에서 묘사가 되는, 즉 상황과 묘사와 관련된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동작을 묻는 패턴이라면 주로 ing 같은 거나 혹은 사람의 상태 같은 걸 물어보는 패턴일 텐데, 얘는 줄면서 주변에 나와 있는 주변 묘사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Part 2 문제를 풀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Part 2가 압도적으로 길어졌어요. 일단 질문이 길어지면 묻는 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난이도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고 어려운 질문을 이용해서 마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트릭을 사용을 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답변의 패턴들이 간접적이 되는 것들. 이건 정말 상당히 어려워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직접되고 야, 너 나랑 밥 먹으러 갈래? 이러면 그래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이 아니라 너 나랑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거든? 뭐 이런 패턴처럼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 것 같은 패턴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의문사 문제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의문사 문제의 비중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언제나 30문제 중에서 매번 나오는 개수가요 13개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 12개, 14개 사이를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나오는 문제의 특징은 예전에는 의문사 문제라고 하는 게 앞쪽에 쭉 빠져서 한 20번대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다면, 요즘에 나오는 의문사 문제는 30번대에서 되게 많이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30번대에서 출현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난이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의문사 문제들은 아주 간접적인 패턴의 정답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3개에서 4개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평서문에서 질문 전체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체감 난이도는 Part 2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art 3, 4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자, Part 3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죠. 만약에 where 다음에 is the man calling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럼 질문이 남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까? 라는 패턴이니까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듣는 사람, 즉 청자를 묻고 싶은 패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빨리빨리 읽다 보면 전화하는 남자가 누굽니까? 라는 화자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요즘은 거의 매달 2개 이상씩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청자를 직접 듣는 사람은, 어디언스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패턴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그 2010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핵폭풍처럼 몰아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report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report를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보고하다 혹은 보고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 report라는 단어가 to 다음에 장소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얘가 가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port to 다음에 장소가 나와서 report to work 아니면 report to the step room 이런 것처럼 그곳으로 가십시오라는 표현이 질문 속에서도 지문 속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어휘력들이나 아니면 문장의 독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해진 패러프레이징. 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단어의 동의어를 찾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쭉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장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던가 이런 패턴으로 동의어들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요즘 패턴이고요. 이거는 Part 3와 Part 4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죠. 대화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져서 내가 뭔가 집중하기 전에 벌써 다음 대화가 나오는 패턴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게 요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Part 4 사실은요 어려운 파트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Part 4를 압도적으로 어려워하죠.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art 4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어휘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를 쭉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빠른 전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저 두 가지만 커버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네요. 자, 고난도의 어휘에서는 정답이 등장하는 경우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Part 4에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없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일단 어떤 대화가 나올지를 미리 유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읽으면서 이런 대화가 나오겠구나, 이런 글의 구조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파악하시는 게 Part 4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험 딱 치고 나면 학생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쌤 3, 4에는 모두 다 아웃사이더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쇼미더머니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래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랩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랩을 들으면 랩 가사가 귀에 콕콕 박히죠. 왜냐면 박자를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탁탁탁 넣어주기 때문이거든요. ETS에서 나오는 성우들은 정말 수준급의 성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우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했을 때에는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강세라는 걸 넣게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뷔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세라고 하는 걸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 요런 부분들에 내가 주의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일단 Part 1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나오면 어순을 뒤집지 않습니다. Part 1의 어순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 그 뒤에서 전치사구가 나오는 패턴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으로 나오지 않냐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온다던가 순서가 뒤집어진다던가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등장을 할 거구나. 그러면 딱 처음에 명사가 나오면은 명사가 있는가? 수일치가 맞는가 빨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 동사가 들리면 상태나 동작이 맞는가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의 전략을 어순으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딱 듣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들을 빨리빨리 버려주는 소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Part 2에서는 아무리 이게 고전적인 오답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발음의 오답이거든요. 자, 발음의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걸 명확하게 한 번만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발음 오답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겠지만 과연 어떤 걸 버려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 옛날에 학생일 때요. 이 발음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떤 책에서 보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발음오답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발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다가 제가 토익 강사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연구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발음의 오답인가 였거든요. 자, 발음의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발음의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유사한 모든 것들을 버린다예요.
유사한 것은 100% 정답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사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기준이냐면 이런 거죠. appointment, apartment 이런 걸 들어보면 앞쪽은 완전 다르고 month만 겹치는데도 발음 오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resent, presentation 이런 거는 앞쪽밖에 겹치지 않는데도 발음 오답이라고 합니다. 즉 강세가 들어가 있는 한 음절이라도 겹치면 일단 발음 오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의하실 건 동일 단어일 때는 즉 의미가 동일하다면 얘는 정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Did you see the movie yesterday? 어제 영화 봤어? 이렇게 물었더니 Yes, I saw 이렇게 얘기하면 봤니? 응, 봤어. 이런 패턴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면 정답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장 전체를 들었을 때 문장이 길어졌는데 그 긴 대화에서 진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나오는 Part 2에 나오는 80%의 대화는 앞에 있는 네 단어를 잘 들으시면 해결이 되고요. 그 네 단어의 끝은 항상 뭐여야 하냐면 동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의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오늘 저랑 문제 풀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답을 막 찾아서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좋은 말을 하지? 라고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말이 안 되지? 라는 걸 버려서 속어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art2는 여전히 오답을 제거하는 속어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Part 3와 Part 4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Part 3에서는 동의어 전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동의어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보셨던 동의어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ETS에서 만들어 놓은 책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던 부분을 눈으로 전환시켜 놓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나왔던 걸 계속해서 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 지문에 이 단어를 보기 속에 이 단어로 바꿔놨구나를 연습해 두시는 게 기본적으로 1차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와 보기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독해력은 어디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도 문제랑 보기를 빨리 보고 싶지요? 하지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읽기에는 문제와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실 수 있어서 오늘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와 보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볼 것인가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Part 4.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빠르고 어려워서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공부하시는 방법은 속도를 익히기 위해서 쉐도잉이라고 하는 빠르게 따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습을 할 때 해석을 잘해서 이 나와 있는 지문 전체에 나오는 흐름 같은 것들을 많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긴 대화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는 강세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겠다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강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세가 중요해요 라고 뭔가 말에다가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급 성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를 전달을 할 때에는 이야기의 강세, 박자를 굉장히 잘 넣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얘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참 중요한 강세가 되는가 라는 걸 좀 안다면 문제를 풀 때도 조금 쉬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ETS 시험에서 나오는 성우들의 강세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세 세 가지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에 있어서의 톤을 쭉 올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우리의 귀에 빠른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우르르르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이 오르륵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르륵 꼬르륵 꼬르륵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꼬르륵 하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액센트가 톤이 팍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단 액센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 빠른 말 듣다 보면 Part 4 들으실 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영어 단어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멜로디처럼 들리는.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떠냐면 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되게 천천히 slowly 하게 대화가 나오는데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약간 스타카토 같은 느낌? 이렇게 땅땅땅 스타카토를 찍는 느낌? 그러니까 대화가 이 패턴에서요.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에 천천히 얘기하면서 강세를 딱딱 주는,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의 강세는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천천히 같은 액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포즈를 주는 거예요. 자, 포즈라는 건 말 그대로 쉼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쉬어가는 거죠. 그러면 쉬어간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다 중간에 뭐 이렇게 쉬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후루룩 하는 것 중에 후루룩 꾸르륵 이렇게 톡 끊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끝까지 발음이 완벽하게 나고 그 다음 단어가 시작을 한다면 그 부분이 끊어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딱 끊어지면 항상 그 뒤쪽에 중요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강세들은 뭘 통해서 연습할 수 있냐면 빠르게 따라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강세들을 좀 연습할 수 있고요. 우리 이따 대화 들으면서도 강세 있는 부분이 나오면 저랑 같이 몇 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쌤, 오늘 이제 전략까지 봤고요.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제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구문부터 외워두셔야 돼요. 자, 제안의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등장을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의문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 이렇게 why don't you 붙는 패턴들. 두 번째는 what about, how about 같은 거. 모두 다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패턴이죠. 자, 두 번째는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형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shall we dance 이렇게 물어보면 넌 춤추니? 이게 아니라 저랑 춤 추실래요? 이런 패턴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가 붙어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부탁이나 요청의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탁의 요청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주어를 가지고 오는 요건까지 맞춰주셔야 제안하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could you 이런 패턴이 나오면 모두 제안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조동사로 시작하는 평서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o outside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바깥으로 나가야만 해. 이게 아니라 you should go outside. 그러면 너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어떠니? You should watch the movie. 그러면 너 그 영화 보는 게 어떠니?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인칭의 주어 뒤에서 조동사와 원형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패턴이 나오면 이 또한 제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안인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ight want나 might need라는 표현은 누구랑 똑같은 조동사냐면 should랑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같은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you want, you need to 그러면 너는 원한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you want to go. 그럼 너는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 너 가고 싶지? 아니에요. 너 가는 게 어떨까? 이런 패턴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need to는 앞으로 그냥 should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need to는 웬만하면 should와 같은 느낌으로 쓰인다. 자, 그럼 기타에 몇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do you want to 하면 너 원하니? 아니고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패턴. 그 다음에 do you need to?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you better 아니면 I suggest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패턴. 하나 더 추가하냐면요. 이런 거. I want you to 그러면 I want you to go. 나는 네가 가길 원해 라고 말하면 너 좀 가는 게 어떻겠니?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제안의 구조라는 걸 꼭 외워두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LC에서는 외우셔야 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몇 가지 구문을 외워놓는 것만으로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앞으로 제안의 문제를 풀 때에는 딱 지금 나오는 이 구조가 90%의 정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지금 머릿속에다 딱 넣어두시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쌤, 지금 외운 이 제안 구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파트 2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제안의 구문이 등장한 질문 유형은 부탁이나 요청이나 제안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우셨던 그 몇 가지의 제안 구문들이 딱 나오는 순간 아, 부탁이나 요청이나 제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풀 때에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부탁, 요청, 제안이라고 하는 거의 아주 큰 전제는 뭐냐면 두 사람인데 1, 2인칭 간의 미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면 너와 나 사이의 얘기죠. 아직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랑 같이 영화 보겠니? 라고 얘기해도 너와 나 사이의 이야기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얘들의 밑에 깔린 건 이 대화는 1, 2인칭이면서 미래의 시점이다. 즉 과거나 3인칭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단 문제를 풀 때 보기 속에 딱 등장하는 이런 아이들은 버리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완료 같은 과거 패턴, 그 다음에 명사나 전치사구를 싫어한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사실을 싫어합니다. 3인칭 주어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너와 나 사이 얘기고 미래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대답해야지.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김밥. 그럼 이게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얘들은요, 정말 나의 의도를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네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하게 수락과 거절을 보여줘.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수락과 거절을 보여줄 수 없는 명사나 전치사구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그 집은 맛있다. 이런 사실. 나랑 같이 수영하러 갈래? 학교엔 수영장이 있다. 이런 팩트 같은 것들은 나의 의도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잘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모두 기억하시냐면 답이 진짜 잘 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수락하나 거절하는 패턴.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 다음에 thanks 뒤에 나오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Can I help you with this report? 내가 너 이 리포트 쓰는 것 좀 도와줄까? 이러면 Thanks for helping me.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때요? Thanks for the invitation.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 그랬는데 초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thanks라는 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기는 하지만 이유가 틀려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시간이 있다 없다. 날 좀 도와주겠니?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도와줄게.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아,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럼 수락과 거절의 패턴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문하는 패턴은 언제나 추가 질문을 하는 패턴이므로 등장하면은 웬만하면 정답이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하는 경우,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어때? 스시 먹을까? 스파게티는 어때? 공원 갈래? 영화관은 어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제안하는 패턴들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다른 것을 하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은 거절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I'll do it 이라고 얘기하면 정답번호 1이죠. 예를 들어서 Can you call me tonight? 오늘 밤에 나한테 전화 좀 해줄래? I'll do it. 해줄게. 딱이죠. 아니면 Can I help you? 내가 널 좀 도와줄까? I'll do it. 아, 필요 없어. 이런 느낌. 수락도 되고 거절도 되고 전천후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do는요. 진짜 꼭 do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동의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an you call me tonight? 오늘 밤에 전화해 줄래? Okay, I will phone you. 그래도 답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Can you help me? 날 좀 도와줄래? Okay, I will assist you. 라고 동의어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do가 워낙에 많은 단어들의 동의어이다 보니까 do를 대표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요. 또 I will 아니고 I can help you 하셔도 되고요. 또 do 대신에 I will take care of it 같은 것처럼 다양한 패턴의 도와주겠다의 패턴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답이 또 잘 되는 패턴들이므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트의 제안은 이 10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진짜 잘 푸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어떻게 잘 풀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art 3와 4에서는 어떤 걸 기억해야 하는가? 일단 생긴 모양부터. 자, 생긴 모양은 의문사가 나오는 이런 질문 패턴에서 의문사가 Y라면 Y는 무조건 이유이기 때문에 Y라고 하는 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 Y가 아닌 나머지 의문사 뒤에 나오는 이 본동사 자리에 요청의 동사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속에 제안하거나 요청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런 패턴들 RC에서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동사들입니다. ask, suggest, recommend, invite, advise, encourage, instruct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아, 제안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What does the man encourage the woman to do?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제안합니까? 이런 패턴이니까 남자의 말 속에서 여자한테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패턴으로 정답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들으셔야 될 건 너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좀 하자의 패턴이므로 당연히 97% 정답은 아까 외우셨던 제안의 구문 뒤에 나오는 동사와 목적어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한 50%만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써먹으면 아, 이러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100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딱 50이 이해되는가? 50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한 번만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시면서 아, 50까지만 이해하도록 만들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보너스. 수락과 거절하는 패턴들은 무엇이 있는가?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우리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파트2의 정답으로 굉장히 잘 쓰이는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건 너무 잘 알고 계신 That sounds great. 아니면 it would be perfect 이런 애들. 이때 that과 it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문장을 받아주는 건데요. 꼭 여기서 great나 perfect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뒤에 좋은 말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at could save me some time. 시간 절약 좀 되겠다. that could comfortable. 편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kay, sure, of course 이런 거 너무 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d be happy to, I'd be delighted to 이런 패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to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게 동사인데 여러분 질문에서 들었던 그 동사가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I'm free now. 난 시간 있어. 그럼 시간 있다는 패턴을 I'm free 라고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I have some free time. I'll be right there. 나 금방 갈게.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give me a second. 1초만. 금방. 이런 느낌도 다 시간이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다면 I'm busy. 바빠.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요. I'll be in Hong Kong then.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아, 정말 보러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미안한데 I'll be in Hong Kong then. 근데 그때 홍콩 가거든. 그러면 뭐 너무나 명확한 거절 아닙니까? 이런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why not? 왜 안 되겠어? We can do that.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런 패턴이 되는 수락의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절로 쓰였을 때 대표적인 패턴은 뭐가 있습니까? Thanks but. 야, 고맙긴 한데 이유가 등장을 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I wish I could. 나도 진짜 하고 싶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I like to, I love to, but 이유가 들어가서 못하게 된다고. I'm busy now, I'll be in London then 이런 패턴처럼 시간이 없다 패턴.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을 하거나 반문을 하는 건 어느 쪽에 걸쳐 있다기보다는요. 언제나 정답이 잘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외우실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안의 구문이 되는 여러 가지 패턴들. why don't you 같은 거나 조동사가 들어가는 웬만한 패턴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그 제안의 질문이 딱 들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기억한다. 명사, 전치사, 과거 싫어하고 반문이나 제안이나 미래 패턴 좋아한다.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멈춰있는 동안 대화 쭉 한번 들으시면서 Part 2 한번 전체 들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24번부터 하나씩 들으시면서 저랑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쭉 파트 2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4. Let me know if you're free to talk today. A. No, it wasn't free. B. It won't let me. C. Right. I'll email you. Number 27. I can help you call clients if you'd like. A. Oh, I hope she's all right. B. Yes, I gave one to every client. C. Thanks. That would help me a lot. Number 29. Can you send me a copy of the revised contract? A. Yes, it's a compact car. B. He can contact us. C. Yes, I'll mail it today. Number 31. Could you get me 3 copies of the contract? A. The number is 555-4326. B. Sorry, we don't have coffee. C. Sure, I'll bring them to your office. Number 35. Can you pick up a newspaper for me while you're at the store? A. Which one do you want? B. The printer's out of paper. C. I'll answer the door.
Number 38. Let's take a break for a few minutes. A, I took care of a few. B, I wish I could. C. No, I didn't break it. 이렇게 해서 6문제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과연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가볼게요. Number 24. Let me know if you're free to talk today. 자, 질문에서 일단 들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죠. Let me know if you're free to talk today. 자, 질문에서 뭘 들으셨냐면 let me know 라는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죠.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자, if 이하에 있는 건 뭐뭐인지 아닌지의 패턴인데 진짜 중요한 건 알려주세요 패턴이에요. 자, 이런지 아닌지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A, No, it wasn't free. No, it wasn't free. 그러면 no, it 할 때 it이 3인칭이고 또 was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면 정답 가능성이 진짜 없다 이랬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 It won't let me. It won't let me. 그랬으니까 3인칭 주어가 등장하는 이 삼각형 쳐놓고 또 let me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발음이 겹쳤으니 일단은 보류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C, Right. I'll email you. Write or email you. 그러면 let me know. 나한테 좀 알려주겠니? 그러니까 or email you. 내가 너한테 이메일을 보내줄게. 이메일을 보내준다는 건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패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 될 거고 다른 말로 바꿔주면 이게 어떤 패턴이 되겠습니까? I'll do it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질문을 한번 꼼꼼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help you call clients if you'd like. 뭐 들으셨어요? I can help you call clients if you'd like. I can help you call 할 때 I can 듣는 순간 아, 제한 구문이구나. 그 다음에 help 도와주겠다고 하는구나. 그럼 이 질문은 뭡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조금 우리가 여력이 되어서 콜까지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오형식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뒤쪽의 동사가 진짜 중요한 의미가 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 I can help you까지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전화하는 거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호의를 베푼대요. 첫 번째. A, Oh, I hope she's all right. Oh, I hope she's alright. 그러면 I hope 뭔가를 바라는데 she's alright. 자, 이 she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애들 중에 하나인데요. she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한 명의 여자가 꼭 등장을 해야만 정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she가 나오는 얘의 앞에 여기에 없다면 질문 속에라도 근데 질문에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보기 속에도 she가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얘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B, Yes, I gave one to every client. Yes, I gave one to every client. 일단 yes, 괜찮은데 I gave가 과거의 패턴이면서 그 다음에 every client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발음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C, Thanks. That would help me a lot. Thanks. That will help me a lot. 그러면 thanks까지 좋고요. that라는 것 뒤에 어때요?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좋은 말 등장했죠. 그러니 정답이 될 수 있을 거고 선생님, I can help you 할 때 help와 help가 겹칩니다. 같은 의미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 정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답은 누가 됩니까? C번이 되는구나. 아주 전형적인 수락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도 정답이지만 질문에 나와 있는 의도와 질문이 묻고자 하는 유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Can you send me a copy of the revised contract? 아, 길어요. Can you send me a copy of the revised contract? 4개까지만. Can you send me a copy of the revised contract? Can you send me a copy of 어쩌고? 그러면 들으셔야 되는 건 Can you
딱 듣는 순간 아, 제안이구나. 동사 들으시라고 했으니까 send me, 나한테 삐리리 좀 보내주겠니? 이걸 들으셨으면 돼요. 자, 그럼 질문 속에서 can you send me? 나한테 좀 보내줄래? 이거 들으셨으면 웬만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진짜 여러 개 있어서 카피까지 들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 안에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항상 4개까지를 기억하셔라. Can you send me? 좀 보내줄래? 그럼 첫 번째. A, Yes, it's a compact car. Yes, it's a compact car. 그랬어요. it이라고 얘기하는 3인칭 주어가 등장을 했으니 일단 너는 보류 상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opy, car 비슷한 발음이 등장을 했으니 너희들은 유사 발음이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B, He can contact us. He can contact us. 그러면 he가 등장을 하려면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말하는 애가 앞에 있거나 질문에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선 한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대화 속 어디에도 남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답이고요. 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2 문제를 풀러갔는데 질문 속에 contract, 보기 속에 contact 혹은 반대로 질문 속에 contact, 보기 속에 contract 이게 나오면 얘들은 오답이에요. 그래서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오답이거든요. 나오면 버리시도록 합니다. 그럼 2개를 버리고 나니 남는 건 C번밖에 없을 텐데 한번 들어볼까요? C, Yes, I'll mail it today. 아, 이거요. C, Yes, I'll mail it today. Yes, I'll mail it today. 그러면 I'll mail it today. mail이라고 얘기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얘는 결국 뭔가 보내주다라는 send랑 똑같잖아요. 동의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fax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쓸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메일이라는 표현을 써도 다 똑같은 표현이겠죠? 그럼 내가 오늘 보내줄게. 다른 말로 전환시키면은 I'll do it. 내가 오늘 할게. 얘랑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죠. 다양해. 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1번. 역시 또 질문에다 포커스를 맞춰볼 건데 자, 이번에는요. 질문 듣고 보기까지 들으면서 오답되는 패턴들 정리하고 저랑 같이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질문 갑니다. Could you get me 3 copies of the contract? Could you get me 3 copies of the contract? 비슷한 질문인데 Could you get me 3 copies of the contract? Could you give me? 그랬으니까 질문에서 딱 들은 거는 Could you? 아, 제안의 구문이고 그 다음에 give me 주겠습니까? 이랬어요. 나한테 좀 주겠니? 그럼 첫 번째 한번 들어보니까요. A, The number is 555-4326. 긴데 The number the number 하는 게 일단 뭐라서 3인칭이라서 아, 너는 3인칭 주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단 삼각형을 해두고 출발을 해야겠다. 자, 두 번째. is 555-4326. 버리고 B, Sorry, we don't have coffee. Sorry, we don't have copy. 그러면은 sorry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we don't have copy. 3 copy. 아까 들었던 것 같은 발음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리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까요? C, Sure, I'll bring them to your office. Sure, I'll bring them to your office. 그러면은 sure 한 다음에 I'll bring이라고 하면 bring이란 단어가 결국 가져오다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give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답이 나는 C번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나오는 이런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제안 문제가 나왔을 때 제안의 질문을 듣고 오답들을 버려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경할까요 이제? 자, could you get me? 아, could you get me? give 아니라 get me였구나. 발음 확인하고 자, 이 get me라는 단어가 뭐랑 동의어 패턴이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bring. 그랬더니 아까 뭐 들었어요? bring이라는 단어 들었잖아요. 아, 이게 나한테 갖다 달란 말이었구나. 자, 3 copies of the contract. 그러면 contract 좀 갖다 줄래?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get me 3 copies of the contract? 그죠? 들으니까 Could you get me 3 copies of the 쌤, contract? 저는 또 들어도 쿠주 김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받았을 때도 쿠주 김미로 받았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영국 발음이 나왔을 때 이게 give 같은 단어로 들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내기에는 give로 들리는데 이게 get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운드 난다는 걸 좀 외워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사람마다 발음하는 패턴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들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액센트가 could you get me? 이럴 때 get me? 이런 사운드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으시면서 반복적으로 익혀주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could you get me? 좀 갖다 줄래? 나 좀 주겠니? 라는 패턴이었더니 첫 번째. A, The number is 555-4326. 3인칭 주어였고. B, Sorry, we don't have coffee. 아, 발음 오답이구나. Sure, I'll bring them to your office. Sure, I'll bring them to your office. 그랬으니까 I'll bring이라고 얘기하는 bring이 get me랑 똑같은 단어라서 아, 정답은 C번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얘도 뭐랑 똑같은 표현이구나. 그죠? I'll do it 하고 같은 패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뭔가 받아 쓰다가 아까 나왔던 이런 애들이나 요런 애들의 발음이 혼동됐다면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다시 확인하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number 35, 35번 갑니다. 질문부터 한번 잘 들어볼게요. Can you pick up a newspaper for me while you're at the store? Can you고요. Can you pick up a newspaper for me while you're at the store? 자, 뒤가 굉장히 길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들어야 한다는 걸. Can you pick up? 좀 가져다 줄래? 이런 패턴이라는 거. 뒤에 나오는 newspaper, me, while, at the store 이런 단어는 듣고는 계셔야 돼요.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발음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could you pick up 제안하는 패턴이구나. 첫 번째부터 A,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do you want? 일단은 반문이 나와서요. 너 되게 좋아하는 거라더라 라고 기억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B, The printer's out of paper. The printer's out of paper. Newspaper, paper, 유사 발음 틀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printer이라고 얘기하는 3인칭도 나왔으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C, I'll answer the door. C, I'll answer the door. I'll answer the door. R 때문에 오답 빠지시면 안 되고요. 갖다 줄래? 라고 말했는데 I'll answer the door. 그럼 내가 문 가서 열어줄까? 문 대답할까? 뭐 전혀 상관없는 패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답변은 반문이라고 했었던 A번. 근데 해석하시면서 이게 왜 답이 되는지 모르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으세요. 봐요. Could you pick up a newspaper for me while you are at the store? 너 가게에 있을 때 나 신문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신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무슨 국민일보, 뭐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되게 다양한 신문들이 있는데 야 이거 중에 어떤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 그 중에서 나는 뭐 YBM 트리뷴 이런 걸 사다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문을 갖다 줄까요? 이런 질문의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질문 더 풀어볼 건데 이제 한 80% 이상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38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파트 2 문제 지어볼게요. Let's take a break for a few minutes. 자, let's 나왔어요. Let's take a break for a few minutes. Let's take a break 라고 얘기했으니까 야, 좀 쉬자 이거죠. 야, 좀 쉬는 게 어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대답은 쉬는 것에 대한 수락 혹은 거절 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A, I took care of a few. I took care of a few 그랬어요. I took care of a few. take care of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took이니까 과거. 이거 과거니까 좀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few와 few라는 발음 오답이 나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B,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이거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요? 거절 패턴. 야, 나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거든. 이런 패턴. 세 번째 C, No, I didn't break it. No, I didn't break it. 여기서 didn't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으니 일단 과거 패턴이라 정답은 B를 고를 수 있는데요. 하나, 여러분 있잖아요. take a break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얘가 break라고 얘기하는 망가지다의 표현과 동일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 깨트리지 않았어. 이런 패턴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뭘 해야 합니까? repair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는 쉬는 게 어때? 이랬을 때 repair를 오답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까지 같이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트 2에서 나오는 건 질문을 딱 듣고 이게 제안이라는 걸 알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잘 구별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귀를 들지 않아도 되네. 내가 뒤에 있는 건 좀 버려도 되는구나. 이런 걸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6개에서 9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 맞기로 약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Part 3, 4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질문 문제 푸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56번 나오는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를 딱 보면 정답이 나올 위치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Where does the woman suggest going? 그러면 여자가 어디로 가자고 제안합니까? 그러면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니까 여자가 말할 거고, 그러면 정답에 나올 힌트는 뭐가 될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 외우셨던 제안 구문 뒤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동사는 정해졌습니다. 가자. 그러면 뒤에 어디로 이것만 듣고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estaurant, coffee shop, ice cream shop, company cafeteria 뭐 먹으러 가나 봐요.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 What does the man say about? 앞으로 이 say about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Part 7 문제로 친다면은 true, 사실인 걸 고르십시오 라는 패턴인데요. 자, 이 질문이 딱 보이면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이닝 에어리아.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가 포인트니까 저게 키워드로 저 주변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또 하나는 man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딱 등장을 했으므로 남자가 말하겠구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남자의 말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키워드는 다이닝 에어리아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say about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중간 문제에 say about 문제가 있으면 정답은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말이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의 첫 번째 말부터 첫 번째 사람의 두 번째 말 사이에서 정답이 나올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남자가 시작하면 남자의 두 번째 말, 여자가 시작하면 여자의 첫 번째 말, 이렇게 순서로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이 중간에 끼어있는 두 마디의 말에서 정답이 잘 나온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를 웬만하면 해석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그 다이닝 에어리아니까 밥 먹는 곳, 이 네 개 중에 하나겠죠. 그곳이 비싸, 사람이 많아, 음식이 후져, 서비스가 느려. 네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What will they probably do next? 다음번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음번에 할 일, 미래로 얘기하는 패턴이 나오면 미래를 얘기하는 패턴은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말을 잘 듣고 정답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면 샌드위치 샵에서 먹을 건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살 건지, 아니면 사무실로 돌아갈 건지, 공원으로 갈 건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잘 들어주랍니다. 자, 우리 질문 쫙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럼 읽어본 질문 가지고 들으면서 우리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대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박자 맞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o you want to try lunch at the new restaurant near the ice cream shop? Oh, I went there last week and I wasn't very impressed. There were too many people and there wasn't enough space between the tables. Really? That's too bad. What do you want to do? Well, let's order sandwiches and take them to the park, since it's a beautiful day to sit outside. Number 56. 자, 해결하셨나요? 자, 지금 나오는 박자대로 문제 풀어보시고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여자가 제안하는 것이므로 문제를 풀 때 여자의 말 속에서 제안하는 구문, 특히 go 뒤에 나올 부분을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나오는 4개의 장소 중에서 여자가 가자는 곳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화 처음 시작해 볼게요. 여자 말 들어봅니다. Do you want to try lunch at the new restaurant near the ice cream shop? Do you want to try lunch at the new restaurant near the ice cream shop? Do you wanna try lunch at the new restaurant? 그러면 자, try라고 얘기하는 게 뭐지요? 시도하는 거니까 어딘가 장소를 try 하자는 건 가자는 느낌이죠. 그럼 do you wanna try new restaurant? 그랬으니까 새로운 레스토랑 한번 가볼래?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랬더니 남자가 이 다이닝 에어리아, 아까 앞에서 나왔던 레스토랑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남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의 말 속에서 찾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자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남자가 말을 하고 또다시 여자가 말할 차례니까 요 중간 부분에서 정답이 되게 잘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올 남자 말이 정답의 힌트가 되는 구분일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잘 살펴보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Shop?
Oh, I went there last week and I wasn't very impressed. 자, 뭐라 Cream 그랬냐면 shop? Oh, I went there last week and I wasn't very impressed. I went there last week. 갔었는데 별로였대요. 그런데 왜 별로였는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입니다. There were too many people and there were too many people and there wasn't enough space between the tables. 자, there are too many people.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이라는 말은 crowd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다음번에 할 일이니 이제 여자의 두 번째 말과 남자의 두 번째 말을 잘 듣고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찾을 거고요. 어디 가서 먹을 건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Really? That's too bad. What do you want to do? Well, 여자는 물었어요. What do you wanna do? 뭐 하고 싶은데? 아무 말 없으니 이제 남자의 마지막 말 잘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자가 말을 하고 남자가 말하고 또다시 여자가 말을 했는데 여자가 나랑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했는데 더 이상 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없으므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게 되면 이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자 말에서 well, let's order sandwiches and take them to the park, since it's a beautiful day to sit outside. 남자가 뭐 하재요? Order sandwich and sit at the park. 그랬으니까 우리 공원에 가서 먹을까? 그러면 정답은 D번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문제 패턴들 앞쪽에 있는 여자의 첫 번째 말에서 정답 누구였냐면 레스토랑에 가는 거였고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남자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Too many people 이었고요. 다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야, 우리 공원 가서 먹을까? 자, 스크립트 한번 구경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 중요해요. 자, do you want to? 그러면 do you want to?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외우셨던 제한 구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try가 가다는 느낌이고 new restaurant이라는 말에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닝 에어리에 대해서 남자가 사람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말 힌트 되는 구분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나니까 마지막에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s라는 제안의 패턴으로 정답을 주게 되죠. 자, let's order sandwiches and take them to the park. 공원에 가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원을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나온 힌트 구문과 정답 맞춰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나오는 질문을 파악하고 읽은 다음에 잠깐 멈춰놓고 문제 읽고 대화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저랑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하시고 들어볼게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m doing a presentation on Wednesday for a potential client, a big construction company. So that's what you've been working so hard on this morning.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Well, they asked me to speak about solutions to structural problems in older buildings. I have a lot of papers I'm going to hand out,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I've got some time. Why don't I take care of that for you after lunch? Number 68.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박자대로 정답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what does the woman plan to do on Wednesday? 질문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시간 장소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그 뒤에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는 뭘 할 계획입니까? 선물을 살 것인지, 리포트를 쓸 것인지, 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빌딩을 인스펙션 할 것인지 네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럼 여자 말 속에서 Wednesday가 나와야 여자가 뭘 할 계획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여자 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갑니다. I'm doing a presentation on Wednesday for a I'm doing a presentation on Wednesday. 그랬으니까 나 프레젠테이션 할 거다. 이걸 가지고 예를 고르시면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거죠. presentation, present. 그러면 이 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뭔가 발표하는 거니까 talk이란 단어나 speech란 단어로 당연히 연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여자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자가 한마디 하면서 나 presentation 할 거야. 이랬거든요. 이제 남자가 말을 할 차례고 그 다음이 여자가 말을 할 차례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아직 여자의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 여기서 여자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면 정답일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말은 들을 필요 없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겠죠. 항상 Part 3에서는 필요 없는 듣지 않아도 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Part 3 문제 70%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한 사람 말에서는 한 문제만 등장을 하는 게 70%는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한 사람 말에서 두 문제씩 나오는 패턴들이지 웬만한 것들은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잘 듣고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남자의 첫 번째 말은 버려지는 카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For a potential client, a big construction company. So that's 자, 필요한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남자가 막 뭐라고 어머 어떡하니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 말까지 남자 말을 듣지 않고 쭉 갑니다. 지금 나오는 남자 말을 들으면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을 버리시는 거예요. what you've been working so hard on this morning.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Well, they asked me to speak about solutions to structural problems in older buildings. I have a lot of papers I'm going to hand out,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I've got some time.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And I still need to. 여자가 나 필요해. 뭘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까? 카피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강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오르르륵 하는 말 중에서 중요한 게 나오면은 오르륵 꼬르륵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자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오는 여자 말에서 여자가 어떤 부분을 가장 강하게 말하는지.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할 때 copies 액센트 들으셨어요? 그러면 copies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이제 드디어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자가 말하고 남자 말 버렸고 여자 말의 정답 하나 찾았고 이제 남자의 마지막 말에서 들어야 될 건 남자가 여자를 언제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남자가 야, 내가 이때 도와줄게. 분명히 남자가 도움을 제안하는 호의를 베푸는 패턴이니까 여기서는 제한 구문 뒤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진짜 큰 겁니다. 그러면 제한 구문 주변에 있는 시간을 들어야겠죠. 들어볼까요? I've got some time. Why don't I take care of that for you after lunch? 자, why don't I take care of that for you after lunch? 그럼 점심 먹고 나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점심 먹고니까 점심 먹으면은 afternoon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B번이 되겠구나.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지문 쭉 들어보시며 정답의 위치들을 파악합니다. 자, Wednesday를 잘 들어야 돼요. 누구 말에서? 여자 말에서. 보통 문제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답만 얘기할 때가 많으니까 여자의 두 번째 말에 나올 가능성이 크면서 여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필요한 거라서 분명히 I need 이런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은 남자가 도와주게 했다고 했으니까 남자의 마지막 말에서 제안하는 구문을 듣고 언제 도와줄 것인가 라는 시간을 건지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니다. I'm doing a presentation on Wednesday for a potential client, a big construction company. So that's what you've been working so hard on this morning.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Well, they asked me to speak about solutions to structural problems in older buildings. I have a lot of papers I'm going to hand out, and I still need to make copies. I've got some time. Why don't I take care of that for you after lunch? Number 들으셨어요? 정답의 힌트 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가 시간이 있는데 why don't I 라고 하는 제안의 표현 뒤에서 내가 도와줄게, 해결해줄게 라는 take care of 뒤에 after lunch 라는 시간을 붙여줬다는 거, 요 구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Part 4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자, Part 4 가기 전에요.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What has the woman been asked to do 하고 What is the woman asked to do 하고 두 개만 구별할게요. What is the woman asked to do? 그러면 여자는 무엇을 제안받습니까? 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제안을 받는 사람, 남자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누가 말하냐면 남자가 말할 건데요. 앞에 있는 질문은 What has the woman been asked to do? 그러면 여러분 have pp는 이 일의 발생 시점이 언제냐면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제안을 옛날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랑 지금 얘기하기 전에 누가 제안했던 걸 듣고 와서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라고 말하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자가 말합니다.
다시 이해 안 되시죠? 여자가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 남자가 여자한테 너 이렇게 할래? 라고 말하는 패턴을 들으란 얘기예요. 남자가 말을 할 건데 What has the woman been asked to do? 그럼 이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여자는 어떤 제안을 받았었나요? 의 질문이 돼요. 그러면 여자가 누군가한테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었거든 이라고 알려주는 패턴이니까 여자의 과거에 일어난 일은 남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여자가 얘기하는 패턴이라는 거. 잘못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서 남자 말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시제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제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86번부터 나오는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질문 나오는 거 쭉 한번 보시고 첫 번째니까 저랑 같이 분석하고 풀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What kind of work will be done? 어떤 일이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한 일을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어? Electrical maintenance, 유지보수, 전기보수, Computer software installation, Office painting, Floor cleaning. 네 가지 중에 하나래요. 자, 87번. When will the work take place?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일의 발생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 나왔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자, 그러면 할 일. 미래니까요. 할 일. 그 Monday, Tuesday, Thursday, Friday. 일단 88번. What are some listeners asked to do? 그러면은 are asked to do. 제안하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안 구문 뒤에서 이것을 해라 라는 말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치워라 아니면은 컴퓨터 배터리를 차지를 해라 다른 미팅에 참석을 하여라 아니면 일렉트리션과 연락을 해라. 네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언젠가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게 일어날 건데 이날 일어날 거거든. 이런 걸 좀 주의해 주겠니?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시면서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갑시다.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Okay, the next topic is the electrical work that will be done later this week. You probably noticed the electricians walking around here on Monday. Well, they discovered some electrical problems on the first floor and will return on Thursday to upgrade the system. That means the electricity on the first floor will have to be turned off Thursday for a total of about 4 hours. So I've arranged for anyone with an office on that floor to have a laptop computer during that time. And the meeting rooms on the second floor will be used as temporary office space. But please make sure to charge the laptop's battery before Thursday morning. I'm sorry for any inconvenience this causes. 자, 풀면서 이 부분에서 잠깐 멘붕 상태가 왔을 거예요. 왜냐면 답 다 들은 것 같은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 이걸 할 거다라는 시간과 더불어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 일이 전체 대화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두 번째 그 일을 어떻게, 언제 할 겁니까? 라고 그 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Part 4에서 주제는 보통은 첫 세 문장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 문장을 잘 들어볼게요. Okay, the next topic is the electrical work that will be done later this week. 아, 대놓고 말했는데요. Next topic. topic이라는 말은 주제고 topic이 뭐라 그랬냐면 electrical work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게 될 전기공사 바로 찾았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electrical work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시간도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럼 계속 들어줘야 돼요. 언제 일어날 건가? You probably noticed the electricians walking around here on Monday. 자, Monday 고르시면 안 돼요. Monday는 뭐 하는 거냐면 electrician이 어떻게 했대요? walking around,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일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시제부터 들어볼게요. You probably noticed the electricians walking around here on Monday. Well, they discovered some electrical problems on the first floor 자, they discover 이미 발견한 거죠. and will return on Thursday to upgrade the system.
floor and will return on Thursday to upgrade the system. Return on Thursday, 목요일 날 돌아와서 이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목요일 날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주의사항을 전달을 할 건데, 자,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한 구문과 더불어 나올 겁니다. 자, 제한 구문과 더불어 나올 거고, 자, 앞쪽에서 우리 설명드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제한 구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Part 3, 4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명령문이고요. 특히 Part 4에서 명령문을 얘기할 때는 please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하죠. please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at means the electricity on the first floor will have to be turned off Thursday for a total of about 4 hours. So I've arranged for anyone with an office on that floor to have a laptop computer during that time. And the meeting rooms on the second floor will be used as temporary office space. 자, 여기까지서 계속해서 제한 표현이 안 들리는 거예요. 대화는 끝나가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문제를 하나 못 풀었는데 계속해서 대화가 나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계속 갑시다. But please make But please, 명령문이 시작됐습니다. 귀를 기울여요. But please make sure to charge the laptop's battery before Thursday morning. I'm sorry for any inconvenience this causes. 자, please make charge laptop batteries. 그랬으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제니까 첫 세 문장 안에서 일의 시간, 그리고 제한 구문 뒤에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면서 듣습니다. 갈게요. Okay, the next topic is the electrical work that will be done later this week. You probably noticed the electricians walking around here on Monday. Well, they discovered some electrical problems on the first floor and will return on Thursday to upgrade the system. That means the electricity on the first floor will have to be turned off Thursday for a total of about 4 hours. So I've arranged for anyone with an office on that floor to have a laptop computer during that time. And the meeting rooms on the second floor will be used as temporary office space. But please make sure to charge the laptop's battery before Thursday morning. I'm sorry for any inconvenience this causes.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힌트 나오는 패턴들 귀에 딱 기울이시고 문제 푸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패턴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please라는 명령문. 그래서 명령문 뒤에서 제한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구나.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가시고요. topic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뒤에 주제가 그냥 등장한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한 지문 더 풀어보면서 Part 4 마무리 정리 한번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읽고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저랑 같이 분석합니다. 가볼게요.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Hello, everyone. This will be a quick meeting and I'll be very brief.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of a change in policy. It used to be that when a customer called to get technical support and we couldn't solve the problem during the call, we'd ask the customer to call back. From now on, when you come across that kind of situation, you need to give the customer a case number before hanging up. This will help us track each customer's problem much more efficiently. Number 98. What is the purpose of this meeting? 자, 아마 여러분들 대화 들으면서 아, 드디어 쇼미더머니가 나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 하나씩 가봅시다. 이 남자는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진짜 많이 만나시게 될 남자 중에 하나라 이 속도를 못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쉐도잉이 필요한 질문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벽하게 리뷰가 되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미팅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주제는 첫 세 문장에 나온다고 했으니 첫 세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벤트를 계획하는 건지 상을 주는 건지 팔러시 체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 건지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볼까요? Hello, everyone. This will be a quick meeting and I'll be very brief.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of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알려주고 싶어요. 뭐를? a change in policy. Change in policy. 그러니까 아, policy change를 알려주고 싶구나. 자, 99번은 해석을 되게 잘하셔야 돼요. 자, 질문 보니까 What is the job? 하는 일이 뭡니까?
누가 하는 일이냐면 그 스텝들인데요. 어떤 스텝이냐면 who are attending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한 스텝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팅에 온 사람들이 할 일이니까 결국 뭐냐면은 당신들이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뭘 찾는 거죠? 담당 업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즉 테크니컬 헬프를 제공하는 건 기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문을 배송하고 포장하는 거냐? 아니면 세 번째는 고객들을 모집하는 거냐? 리크루트라고 하는 게 뽑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트랙, 그러면은 재고들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것이냐? 네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나오는 거지 여기 나오는 건 하나도 들릴 것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찾아내는 걸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It used to be that when a customer called to get technical support and we couldn't solve the problem during the call. 아, 이거요. It used to be that when a customer called to get technical support. 자, 뭐를 요청해요? 커스터머가 테크니컬 서포트를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And we couldn't solve the problem during the call. We couldn't solve the problem.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we 말하는 사람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고 듣는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technical support, 즉 기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라 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A번이겠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꽤 까다로운 질문이었죠. 사실은 질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풀 수 없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미팅에서 이 새로운 policy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es the speaker ask? 요청합니다. 스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스텝은 결국 you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요청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배우셨던 제한 구문 뒤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특히 동사를 잘 듣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손님들에게 call another number, 다른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라는 다른 전화번호를 준다. 이게 나오려면은 번호도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tell customers about new product, 신상품 홍보를 한다. 이거 좀 되게 뜬금없죠? 앞쪽까지 문제 해결하는 거 얘기하다 신상품 홍보한다. 세 번째, return telephone calls from customer. 그럼 이 사람들에게 return 해준다. 이건 다시 말하면 callback 해준다죠. 자, 네 번째는 give each customer a case number. 각각의 손님들에게 케이스 넘버를 제공한다. 네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과연 어떤 것을 하라고 요청을 받는가? 이걸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들으셔야 되는 건 제한 구문입니다. We'd ask the customer to call back. From 여기서 now on, we'd ask the customer to call back. We'd ask the customer to call back.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들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라고 예전에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policy change가 있는 거죠. From now on, when you come across that kind of situation, you need to give the customer a case number before hanging up. 아, 들으셨어요? You need to give the customer a case number. You need to You need to 제한 표현. give the customer a case number before hanging up. This will help us track each customer's problem much more efficiently.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냐면 케이스 넘버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목적은 첫 번째 세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let you know, 알려주고 싶어요. policy change가 있다는 걸.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we 한 다음에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technical support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정답은 A번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제안의 구문을 듣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였는데 자, 뭘 들어야 되냐면 you need to 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커스터머들에게 케이스 넘버를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정답은 D번이 되는 거겠죠? 이 구문 쭉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I wanted to let you know 알려주고 싶어요 라는 구문이 announce와 동일한 패턴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you need to 라고 얘기하는 구문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서 케이스 넘버를 주십시오 라는 구문이 가장 중요한 애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한의 구문이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적용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한 구문을 외우는 거.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적용법을 알고 그다음에 푸는 문제마다 하나씩 적용해 보시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2월 달에 정말 좋은 성과, 발렌타인데이 포기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과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